안녕하세요. 고르대학교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FNet이라는 논문으로 작년에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FNet이라는 모델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셀프 어텐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프 어텐션이란 쿼리 키 밸류의 개념을 바탕으로 단어 간의 연관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서로 다른 토큰 간의 관계를 1대1로 비교해서 학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셀프 어텐션 모듈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소타 모델의 근간이 되는 모듈로서 강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CNN이나 RNN 대비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이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하게 되는데, 1대1로 직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인풋의 n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연산복잡도가 n제곱으로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의 길이에 따라서 이 긴 길이의 n에 대해서는 버틀넥으로 이 어텐션 모듈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계점입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토큰 간의 정보를 학습하자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믹싱만으로도 셀프 어텐션 대신 충분히 토큰 간의 의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메인 컨트리뷰션은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첫째로는 심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연산만으로도 문장 내의 다양한 의미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둘째로는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한 이 FNet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함으로써 속도, 메모리, 정확도 측면에서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셋째로는 기본 FNet 구조에 셀프 어텐션 서블 레이어를 2개만 사용한 이 FNet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을 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넷째로는 롱레인지 아레나라는 벤치마크에서 다른 에피션트 트랜스포머 모델 대비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모두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이 FNet이라는 논문을 리뷰를 할 때 프리 트랜스폼과 관련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논문을 리뷰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관련 개념을 한번 미리 숙지를 하시고 본 영상을 보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프리의 변환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개념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의 변환이란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도메인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오른쪽과 같이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를 각기 다른 단일 주파수들의 무수히 많은 그런 합으로 보고 이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의 변화는 전파 통신, 신호 처리를 비롯해 영상 처리, 데이터 압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리의 변환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고, 이는 연속 함수인 경우에 대한 추식입니다. 여기서 이 스몰 x는 원래 신호 함수를 의미를 하고, 이 라지 xk는 주파수 k에 대한 신호의 정보, 즉 주기함수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의 변환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함수는 사인, 코사인 주기함수이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개념을 이제 그림과 함께 보면 원래 시계열과 이제 주파수 k의 어떤 그런 연관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 강도를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내는 것이 프리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주파수의 강도가 바로 이렇게 라지 xk라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산함수에 대한 수식인데요. 앞에 인테그랄 부분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들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이 있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과 주기함수와의 관계를 파악해 이렇게 주파수 영역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풀이의 변화는 일종의 선형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3풀이의 변환을 바탕으로 왜 이 풀이의 변환이 선형 변환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이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겨주는 수식을 K를 0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펼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익스포넨셜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동일한 항을 W라는 이러한 그 노테이션을 도입을 해서 표현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주파수 성분에 대한 xi는 이 오른쪽과 같은 수식으로 간단하게 w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w라는 부분을 이제 선형대수적으로 행렬의 곱으로 변환을 하면 아래의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i번째뿐만이 아니라 0번째부터 n-1번째 주파수의 강도까지 이렇게 매트릭스로 묶어내면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풀이의 변환을 이렇게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풀이의 변환이 일종의 선형 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라지 xk는 주파수 k에 대한 신호의 정보, 즉 주기함수의 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선형 변환식과 함께 이제 보면은 풀이의 변환의 결과인 주파수 성분 벡터에서 이 하나의 행이 이 풀이의 행렬에서의 하나의 행과 시계열 신호가 닮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행렬의 어떤 한 주파수 주기 함수와 시계열 신호가 닮은 정도, 즉 이에 대한 그 특정 주파수에 대한 함량의 정도가 이렇게 주파수 성분의 벡터의 하나의 행을 구성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부분에 이제 이 풀이 행렬 부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각각의 주기함수와 이렇게 대응시켜서 보면은 이 풀이의 반환의 결과가 진짜 그 각각의 주기함수와 이제 실제 시계열 신호 간의 어떤 관계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의 변환의 선형 매트릭스에서 이 W 부분에 해당하는 이 풀이의 행렬은 복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은 코사인 주기함수에 해당하는 값이고 허수 부분은 사인 주기함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프리 트랜스폼을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연속함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산적인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속구로 존재하는 주파수를 쪼개서 이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DFT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산 프리 변화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으로 n 제곱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조금 다소 복잡한 시간 복잡도를 좀 낮추고자 이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는 이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쿨리-튜키 알고리즘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보다 더 낮은 시간 복잡도로 비거 노테이션으로 n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달성한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컨볼루션 시어럼에 의해서 풀이의 변환과 컨볼루션을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의 수식이 오른쪽과 같고 풀이의 변환 수식이 오른쪽과 같을 때 각 합성곱 연산을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수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합성곱 연산의 푸리의 변환 값은 결국 합성곱 함수의 푸리의 변환 값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간 영역의 합성곱이 주파수 영역의 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컨볼루션 시어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합성곱의 결과는 각각의 함수의 풀이의 변환 값의 곱수로 먼저 표현을 하고 이를 역풀이의 변환을 해주면 결국에 원래 컨볼루션 연산 값과 같아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을 모두 컨볼루션 하는 것보다
특히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곱셈 연산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래는 이미지와 어떤 커널 필터 간의 합성곱 연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이 함수를 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이를 곱해준 다음에 역프리에 변환을 하면 원래의 컨볼루션 결과물과 똑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은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신호 처리 및 분석에 활용이 되어 왔고, 앞에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과 컨볼루션의 관계를 설명을 했듯이 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서 CNN, RNN, MLP 등의 연산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보다 더 빠른 연산의 효과를 얻은 연구들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에도 간접적으로 DFT가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예를 들면 퍼포머와 같은 연구에서는 랜덤 프리의 피처를 활용해서 셀프 어텐션의 메커니즘을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텐션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NLP나 비전 분야에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소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텐션 자체의 플렉서빌리티와 캐패시티 측면에서의 이점을 잘 활용한 그런 연구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이제 레이어마다 토큰 디펜던트 어텐션 패턴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프 어텐션 모듈이 이제 효과적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텐션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토큰 디펜던트 어텐션 웨이트가 실질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 향상에 크게 유의미하지 않음을 입증한 연구들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LP 믹서 같은 경우를 보면 MLP 믹서는 단 두 종류의 MLP 레이어를 통해서 CNN과 셀프 어텐션을 대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하면 이 MLP 믹서는 소타는 아니지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한 소타 모델들과 견줄 만한 그런 성능을 보임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이제 쿼드라틱한 메모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피션트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ON제곱의 어텐션 연산을 ON 루트 N 또는 ON으로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간 복잡도에는 이제 숨겨진 연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롱포머와 ETC, 빅벌드와 같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모델이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토큰에 대해서 쿼드라틱한 연산을 가지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F넷의 구조이고 왼쪽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버트 구조인데, F넷이 버트와 거의 유사한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버트에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 부분이 프리 트랜스폼 레이어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디스크리트 프리 트랜스폼을 논문의 수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파수 K의 강도는 오른쪽과 같은 이산적인 값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각 인풋 토큰들과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의 주기 함수의 트위들 팩터, 즉 이러한 W의 회전 인자값과의 곱을 통해서 합을 구성을 함으로써 주파수의 강도를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폼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이 쿨리튜키 알고리즘 기반의 조금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갖는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으로 구할 수가 있고, 또 단순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 W 매트릭스를 곱해줌으로써 프리 트랜스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서브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면, 원래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완전히 이 프리의 서브 레이어로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F넷에서는 이 프리의 서브 레이어에서 2D DFT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베딩 인풋이 들어왔을 때 히든 디멘션 방향으로 한번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주고, 또 시퀀스 랭스 방향으로 1D의 프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번 더 해줌으로써 이렇게 최종적인 프리의 변환 값을 얻게 됩니다. 최종 아웃풋으로는 이제 프리 트랜스폼 결과에 실수 부분만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프리에 트랜스폼 결과에 실수분만을 사용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에 서브레이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결국 이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토큰을 믹싱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릴레이트 워크 부분에서 MLP 믹서를 소개를 했었는데 MLP 믹서에서는 MLP를 기반으로 토큰과 채널을 믹싱을 함으로써 정보 교환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 F넷의 구조에서는 프리에 트랜스폼을 활용을 해서 토큰을 믹싱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시퀀스 방향과 히든 방향으로 두 번의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시퀀스 랭스 방향으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의 결과물을 한번 보면, 그 각각의 이제 주기 함수들에 대해서 이 시퀀스 랭스, 주어진 시계열 랭스와의 어떠한 관계가 이렇게 주파수 도메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 연산 곱의 과정을 보면 각 토큰들과의 어떤 그 토큰들의 합으로 이렇게 어떤 주파수 영역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믹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동일하게 뒤에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를 한 번 더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인투이션으로 이 피드 포워드 서블레이어 코에피션트로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 곱셈 연산을 해주는 과정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연산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컨볼루션 티어럼과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컨볼루션은 결국 프리퀀시 도메인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아래처럼 논문에서도 저자가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한 인투이션일 뿐이며 레이어 구조나 수식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이제 인베딩 레이어에서 이렇게 버트와 같이 워드, 포지션, 타입 인베딩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F넷의 경우 프리에 트랜스폼 수식에서 이렇게 인덱스 n과 k 등을 통해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반영이 되므로 포지션 인베딩 없이도 성능을 잘 낼 수 있지만 버트 모델과의 공정한 비교, 즉 이 프리의 서브레이어의 자체의 효과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F넷이라는 구조가 프리에 트랜스폼 계산이 핵심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임플리멘테이션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GPU에서는 모든 시퀀스 랭스의 길이에서 FFT로 구현하는 프리에 트랜스폼이 더 빨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TPU에서는 4096 이하의 길이의 시퀀스에서는 DFT 매트릭스를 적용하는 것이 더 빨랐고 이보다 더 긴 길이에 대해서는 FFT를 적용하는 것이 더 빨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GPU가 TPU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FFT 구현을 제공하는 반면 TPU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보다 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고 따라서 이러한 세팅으로 실험을 수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의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버트 베이스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에서 셀프 어텐션 서브레이어를 이 프리의 서브레이어로 대체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넷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 또한 이 셀프 어텐션 서브레이어를 2개의 학습 가능한 리니어 서브레이어로 대체를 해서 각각의 히든 디멘션과 시퀀스 디멘션 방향으로 적용한 리니어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MLP 믹서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랜덤 인코더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셀프 어텐션 서브레이어를 2개의 랜덤 매트릭스로 대체를 해서 적용한 인코더입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서브레이어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토큰 믹싱이 없도록 한 그러한 피드 포워드 온리 인코더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오퍼레이션 수와 파라미터 수를 이렇게 모델별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F넷 같은 경우에 리니어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프리에 트랜스폼 과정이 파라미터 수를 필요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루 벤치마크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버트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넷과 리니어 모델 모두 이제 7.5%에서 8% 정도 낮은 성능을 보였고, 리니어 베이스 모델은 F넷 베이스보다 평균 0.3%포인트 정도로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블로우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니어 베이스보다 라지에서 성능 저하가 더 컸고, 반면 F넷의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성능 향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스 모델과 라지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버트와 F넷의 그 성능 차이가 라지 모델일 때 더 적어서 이제 3% 이내로 성능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드 포워드 온리 베이스의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성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토큰 믹싱이 모델의 익스프레시비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 QNLI 그리고 SST2, 다음에 RTK 등에서 5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것은 학습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이스 모델 역시 랜덤한 믹싱보다는 스트럭처드 믹싱이 보다 더 효과적임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F넷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두 개의 프리 서브 레이어를 셀프 어텐션 서브 레이어로 활용한 모델인데 큰 성능 향상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직 두 개의 셀프 어텐션 서브 레이어만으로도 버트의 97에서 99%에 해당하는 그런 성능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스피드와 애큐러시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플러팅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이 타임 펄 트레이닝 스텝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MLM 애큐러시를 나타냈는데,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 타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이렇게 이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더 적은 스텝에, 그러니까 더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이 리니어나 F넷 모델이 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큰 모델에 대해서는 버트나 이제 F넷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TPU에 대해서 실험한 것도 어펜딕스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의 해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프리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스피드를 측정한 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F넷이 버트 대비 낮은 성능을 앞에서 보였지만 훨씬 더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습 속도에서 GPU에서는 80%, 그리고 TPU에서는 70%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F넷의 플롭스는 버트 플롭스의 63%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았던 F넷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여전히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RA 벤치마크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LRA 벤치마크는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잘 포착해야 하는 그런 태스크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위쪽이 직접 구현을 한 실험 결과이고, 아래쪽이 기존의 이 논문에서 빌려온 결과물인데, 결과를 봤을 때 트랜스포머와 거의 동일하게 F넷이 성능을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LRA 벤치마크를 GPU 기반으로 실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학습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을 보였는데, F넷이 다른 모델 대비 훨씬 더 빠른 학습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넷은 믹싱 서버 레이어로 프리의 서버 레이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러너블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져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FFT 구현의 효율성 덕분에 결과적으로 더 롱거 시퀀스에서 학습 속도와 메모리 사용량의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래의 표는 추론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추론 속도에서도 F넷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 트랜스폼을 기반으로 토큰 믹싱 모듈을 간단히 한 트랜스포머-like 인코더를 제안을 했습니다. 간단한 프리 트랜스폼 기반의 리니어 믹싱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도 텍스트의 다양한 시멘틱 릴레이션십을 모델링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셀프 어텐션 서브 레이어를 unparameterized Fourier transform으로 대체를 해서 버트 성능의 92%에서 최대 97%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70%에서 80% 정도의 빠른 학습 속도를 보였습니다. 즉, 이러한 대체 레이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모델 성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두 개의 셀프 어텐션 서브 레이어를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했을 때 버트의 최대 99%에 준하는 성능을 달성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F넷은 롱 레인지 아레나 벤치마크에서 다른 에피션트 트랜스포머와 견줄 만한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